쪽파 농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파종 후 30일에서 50일이면 출하가 가능해 환금성이 높다는 것과 읽어버려요. 상품값은 없고요. 저장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수입이 많이 되지 않아 가격의 등락이 적다는 생각에 30년 전 쪽파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자식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잘 자라게 만든 뒤에 그 제때 맞춰서 뽑아서 묶어서 다 차에 실어서 팔을 때까지 손이 한 20분 이상 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려도 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쪽파는 노력의 산물이죠. 그 말이 딱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확 중인 쪽파밭 한편에 비료 살포기를 이용해 공기를 분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슬이 많아서 물 좀 터놓으라고. 아, 이게 다 털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려야 하는데 상품 값어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무게로 네. 털어주시는 거예요? 예. 말르도록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해놓으라고. 시작은 천천히. 천천히. 흙 해갖고 뿌에서 천천히 해요. 아직 이슬이 많아서. 존파 흙으로 좀. 네, 천천히 합시다. 단을 묶은 쪽파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세워놨네요. 이 뉘어놓으면은 여기가 그냥 젖은 상태에 그냥 있거든. 이 세워놔야 고루 말르게. 수분이 많으면 쪽파가 쉽게 무를 수 있어 물기를 빼주는 것이 신선도 유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덜 말렸을 때 요즘 이슬이 가을이라 이슬이 많아서 최소한 작업이 한 여기서 3시까지 끝내야 좋은데 아침 조건이 안 좋아서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 예. 신서경 씨의 쪽파 농장은 6만 평, 축구장의 약 28배나 되는 크기입니다. 하루 출하량은 1.5톤 정도인데요. 요즘은 김장철이라 평소보다 출하량이 많아 작업자들이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그냥 막 갖다 올려놓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굵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나와야지 돼요. 수확과 동시에 2kg 단위로 단을 묶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 숟가락은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여기 긁으려고. 손으로 안 되니까. 흙이 이렇게 눌려있으면 손으로 안 빠지니까요. 응, 손도 아프고. 다 용도가 있어. 포장대에 흙이 많이 쌓이면 단을 묶는 것이 힘들어서 중간중간 흙을 털어내줘야 한다네요. 어느 정도 수확이 끝나면 출하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쪽파는 저장이 힘들고 신선도가 중요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날 수확한 쪽파는 그날 출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파도 한 차씩 가야지, 쪽파도 한 차씩 가야지, 2차씩 가야지. 또 납품도 가야 대파 납품해야지, 쪽파 납품해야지.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하는 날 한 2천만 원? 하루에요? 2천만 원씩 나가는 거죠. 대형 마트, 시장, 김치 공장까지 거래처별로 출하 시간이 모두 다른데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 물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그런데 쪽파를 쌓는데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이놈이 물려서 이게 쪼개지질 않아. 이게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시장으로 나가는 물건은 보통 1.4톤 트럭 한 대 분량. 단수로 하면 무려 2,000단이 넘습니다. 그래서 씻는 시간만도 4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파 상하지 않고 이제 시들지 말라고 햇빛 쬐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다가 이제 또 포장치고.
달리다가 떨어지거나 그럴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 여기까지만 씌우냐면은요. 쪽파가 열이 많아가지고 확 씌우면은 다 떠요. 드디어 쪽파 상차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네. 출하를 위해 서울의 한 농수산물 시장으로 출발합니다. 까서 다듬어서 포장해서 10kg씩 담아서 포장하면 보내면 뭐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남들도 많이 하고 우리도 하고 또 우리는 또 납품면도 또 따로 있고 가격이 비싸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고수속 작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쪽파밭 근처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출하를 준비 중인데요. 이번 물건은 전국의 대형마트로 나갈 물량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4차. 한 번 나갈 때마다 4톤 200. 오, 그것도 양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성수기 때 추석이나 설 때는 매일 한 차씩. 행사 때도 매일 한 차. 일주일에 7번 나갈 때도 있고 일주일에 많이 나갈 때는 10번도 나가요. 신서영 씨의 성공 비법 중 하나는 단순히 쪽파를 뽑아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손질과 세척 작업까지 해서 출하를 한다는 것인데요. 생산과 가공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노란 잎이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꽂고 다듬고 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일종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흑쪽파와 손질된 쪽파는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요. 가정에서 하기 귀찮은 손질 과정을 대신 해줌으로써 수익률을 높였습니다. 배가 굵고 신선하다 싶은 것 쪽은 소분 작업에서 대형마트로 가고 또 키 좀 작고 약간 가늘고 이런 것들은 김치 공장으로 가고 저 파김치용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번엔 작업자가 뭘 하고 있나 살펴보니 쪽파 표면에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강한 바람으로 쪽파 표면의 더러운 부분과 껍질을 단번에 밖으로 날려줍니다. 물로 했을 때, 탈피했을 때의 과정은 하루 이상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도 못 가요. 이게 짓물르고 막 이렇게 해서 물이 있는 경우는. 근데 이 과정은 한 3, 4일 그 정도 가요. 겉껍질을 탈피하는 작업이 끝난 후엔 다시 한번 떡잎을 제거해 줍니다. 쪽파는 생각보다 손질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납품 시간을 지키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하네요. 거래처에 따라 200g에서 500g 단위로 포장하는데요. 일일이 무게를 재 비닐 포장이 구겨지지 않게 조심히 봉지에 넣어 마무리합니다. 이건 깨끗하게 했네? 네. 오늘 몇 개야? 30개야? 다 했네? 알았어? 60에서 70억 정도야? 한 며칠이야? 70이요? 네. 오, 그러면은 엄청 많은 양인데. 금액이? 금액적으로? 모르겠어 이건. 숫자 다니니까 난 잘 몰라요. 제품이 나갈 준비를 마치면 마지막 단계는 검수입니다. 매의 눈으로 확인하는 신석영 씨. 이거 좀 눌려있다 어째? 어디 갖고 왔어 이거? 어디 가져온 거 아니잖아. 바꿔 챙기. 출하가 중지됐습니다. 아깝지만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체해온 대파는 포장한 망을 벗겨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물건 상태를 사진 찍어서 거래처에 보냅니다.
안 좋은 거 보내놓고 좋은 거 보냈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또 이 물건 보내는데 안 좋은 것도 보냈다고 말 듣기도 쉽지 않고요. 좀 낫죠, 아무래도. 이런 물건 보낸다 하니까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던 신성영 씨가 해질 무렵에 도착한 곳은 쪽파를 위탁 재배 중인 비닐하우스입니다. 매일 다닐 수는 없지만 좀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봐야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때 넘기면 또 안 돼요. 확인하러 다니죠. 이쪽은 더 자랐네. 많이 컸네. 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쪽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마트와 김치 공장, 도매시장에까지 납품하려면 직접 농사 짓고 있는 양으로는 부족해 위탁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출할 때 됐어요. 아 여기는요? 네, 이제 갖고 뽑아서 납품할 수 있게 만들고 시장도 보내고 해야 되죠, 이제. 뿌리까지 뽑아서 확인을 해야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 양은? 됐다. 출하가 확정된 하우스엔 표시를 해둡니다. 8번하고 9번은 제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8번하고 9번은 주지 말고 나머지는 한번 촉촉하게 전화줘요. 예? 여기저기 파종하는데 몇 군데 확인한 뒤에 선정해서 내일은 어떤 거, 모레는 어떤 거, 글펜 어떤 거 쭉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일을 지시하고 또 해야 되죠. 하우스 확인을 마치고 온 곳은 쪽파 종자 저장 창고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쪽파씨예요. 아 이게 전부 다요? 예천에서 오는 종자, 또 안면대에서 오는 종자, 제주에서 와서 제가 심다 남은 종자, 또 강원도나 뭐 여기 지역에서 여름에 캔 종자 세네 가지 다 분리돼 있어요. 쪽파로 분홍이 된 또 다른 성공 비법은 계절에 맞는 종자를 골라 심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빨리빨리 심어야 돼 이제요. 아 겨울 이제 추워지는데도 심으세요 이걸? 네, 이렇게 빨리 심어갖고 지금 많이 자라지 않으니까 싹만 좀 틔우고 뿌리만 내려서 봄에 해동하면서 또 땅이 풀리고 쪽파가 또 커요. 그러니까 얼른 심어야 돼요. 너무 늦으면 못 심어요. 다른 밭에선 더 추워지기 전에 쪽파 파종을 끝내기 위해 서둘러 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야 이거 좀 더 뿌려야지. 이거 이 정도면 되나? 아니야. 한 개, 두 개씩 심으니까 그냥.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 파종 전 쪽파 종자를 밭에 뿌려줍니다. 이거는 제주도의 토종 종자. 그러니까 봄에 나오면 색깔 좋고 질기고 끝 안 말라고 잎 잘고 팥대공 굵고 최고 상품이 제일 좋은 거고. 건강한 쪽파를 생산하기 위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종자인데요. 여름엔 더위에 강한 종자를, 봄, 가을엔 자라는 속도가 더딘 것을, 겨울엔 추위에 강한 것을 심어야 좋은 쪽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놈 이렇게 머리 떼갖고 쪽 떼갖고 두 개, 한 개. 이게 이렇게 넣어야 뿌리가 잡혀서 파가 나오지. 아이고, 이게 심기가 어려워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심어야 해 쪽파를 심는 작업은 참 고됩니다. 그런데 작업자마다 옆자리에 포대가 하나씩 있는데요. 용도가 뭘까요? 여기 뿌려진 게 이런 데 적잖아. 요 놈으로 다 못 심어. 그러면 요 놈을 꺼내서 여기다 심는 거야.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많이 드세요. 예, 예. 잠깐 어째. 많이 드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오늘은 파전도 나왔네요. 아, 맛있는 거. 아이고, 맛있어. 와, 이 전도 꿀맛이잖아.
일한 후에 먹는 식사는 언제나 꿀맛입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이어지는 작업. 그런데 자세히 보니 쪽파 종자를 심은 위에 작업자들이 다시 흙을 꼼꼼히 덮어놓습니다. 얼지 말라고. 겨울이 들어오잖아. 그럼 눈이 오고 막 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썩어. 그러니까 덮어로 지금 관리기로 덮잖아 저기. 관리기를 이용해 쪽파를 파종한 곳에 흙을 덮어주는 신석영 씨. 농사 짓는 땅이 넓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하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물이 깊으면 겨울에도 물이 쪽쪽 빠지면서 얼어서 솟지 않고 동해 안 받고 봄에는 또 이대로 놔뒀다가 땅이 굳어지지 덜 굳어져요.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이 파종을 하다 보니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아리가또 만세. 쪽파는 1년에 최대 4번까지 수확할 수 있어 오늘처럼 겨울에도 파종을 합니다. 11월 말 12월 달부터 동면이에요. 하나도 안 자라요.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는 거지. 그거 이제 2월 10일 15일 되면 조금씩 눈터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또 4월 말 이때부터 수확이 가능해요. 또 비싼 값에 팔아야 되니까 내년을 보고 또 기대해봐야죠. 잘 자라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하셨는데. 그럼요. 잘 될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땅은 거짓말 안 해요. 다음 날 아침 신석영 씨가 또 일찍부터 서둘러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대파 작업한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해야죠. 근데 거리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196km, 2시간 30분. 전라남도 영광 거 지금 한참 좋을 때예요. 지금 수확철이니까 그쪽에 가서 좋은 걸로 빨리빨리 작업해서 해줘야 되겠죠. 잠시 후 영광 톨게이트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대파밭. 대파 농사는 너무 추우면 힘들기 때문에 요즘엔 따뜻한 전라도가 수확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대파는 뿌리가 깊어 쪽파보다 수확이 훨씬 힘든데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작업을 합니다. 깨끗하게 해줘. 아이고 많이 나온다 이거. 직접 농사진 것도 많고 계약한 것도 있고. 대파 농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해놓고 쪽파는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이 5일에서 열흘, 길게는 15일인데 대파는 파종하고 관리한 뒤에 뭐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100일간 작업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좀 망가지거나 안 좋아지면 시간을 뒀다가 기다리면 물건이 또 좋아지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하면 되니까 일은 좀 힘들어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대파 농사를 짓는 면적은 약 15만 평. 지금부터 1월 말까지가 작업량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야 이쁘게 묶었다 이쁘게. 야야 1kg 안 되잖아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돼. 모질라 안 돼. 그렇지. 다시 묶어 이거. 근데 키로수가 모자라고. 한 단에 1kg씩만 해주면 되는데 뭐 중간에 무식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없는 건 괜찮은데 이거 지적해서 키로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수확이 끝난 대파 위에 작업자들이 일일이 모포를 덮어놓습니다. 안 덮어놓으면 햇빛에 이제 시들거나 또 이슬에 또 노출이 돼서 그건 상할까봐 그래요. 바로바로 이제 출하시킬 거니까 다.
그런데 껍질은 왜 벗기는 걸까요? 맛 봐야죠. 별미잖아요. 간식으로 이렇게 밭에서 대파를 자주 구워 먹는다고 하는데요. 대파는 한 번도 구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뜨거. 아이고. 얼간에 까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향 괜찮아요. 좋아요. 출출해서 그런지 정말 술술 넘어갑니다. 밭에서 구워 먹는 대파는 웬만한 세찬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네요. 맛이 어떠세요? 좋아요. 올해로 파농사를 시작한 지 30년 차. 쪽파로 수십억 분홍의 꿈을 이룬 것은 다른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뚝심 있게 해온 노력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천지기현이 하고서 남한테 악하게 않고 피해 안 주고 소비자도 있고 또 우리가 있고 거래처가 있고 그러면 뭐 계속해서 이거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바람은 없어요. 저한테는 자식이나 잘 되고. 네? 그게 전부예요.